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남들의 예측을 벗어나라.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라이벌 앞에서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사냥하기 쉽지만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의 수가 쉽게 간파되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그렇다고 늘 2번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마라. 상대방은 당신의 2번째 계획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적들은 늘 경계하고 있다.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는 절대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물며 게임판에서 겨루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탁월함을 만드는 2가지 요소. 노력과 능력. 탁월함에 이르려면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능력에 노력이 더해지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우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의 대가로 명성이 따라온다. 노력이 적으면 그만큼 가치도 낮아진다.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빛나는 명성을 얻기보다 적당히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변명일 뿐이다. 최고로 빛날 수 있는데도 보잘것없는 평범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과 기술. 2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은 노력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눈치를 키워라. 과거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핵심을 쉽게 간파하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이 항상 반쪽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주에 깊게 들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믿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되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라. 조롱이 아닌 명성의 대상이 되어라. 평판은 좋은 잣대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마라. 특히 호평보다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은 피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만한 일은 특히 조심한다. 평판에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미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별난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무리를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성향의 사람도 많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명성을 얻기보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은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의 찬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갈 수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라. 어떤 일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도록 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2배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 동일한 기량의 두 선수가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최초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불사조가 될 수 없다.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명성을 독차지한다. 나머지 사람이 얻는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라는 수식어 없이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그저 아류가 될 뿐이다. 천재의 능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신함으로 업적을 이뤄 영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기를 자처하며 최초가 되고자 한다. 뛰어난 사람의 3가지 특징. 뛰어난 사람은 깊고 이성적인 생각, 풍부한 능력, 유쾌하며 정제된 안목이라는 3가지 선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 좋은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생각이 더 좋다. 모름지기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면 쓸모없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력은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은 20대에는 의지가, 30대에는 지성이, 40대에는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고양이의 눈처럼 빛나는 이성을 지닌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분명하게 생각한다. 또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은 최고로 복된 능력이다. 이를 통해 매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재빨리 생각해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안목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요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우유부단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칼날이 아닌 칼자루로 얻어야 한다. 칼날은 날카로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을 대할 때는 공격하지 말고 적을 이용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이용한다. 적이 품은 악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적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울 수 있는 흠집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닌 적의 거울을 더 신뢰한다. 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적의 입에 오르내린 결점을 개선하거나 없앤다. 그렇기에 경쟁자나 악의를 지닌 자를 옆에 두면 더 지혜로워진다.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죗값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치만 뛰어난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껍질 속 알맹이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판단한다.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상을 잘 포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을 부여하여 선전하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의 품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신 가식이 없어야 한다. 또 그 물건이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안목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용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사람이 품은 결핍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흔한 이름을 짓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만 낮아진다.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지적 욕망을 자극하는 특별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약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를 추켜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 사람은 경험과 운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친구 관계에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우연에 기대어 사귄다. 모름지기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공통분모가 없어 친구가 되기 힘들다. 즐겁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정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사이일 수 있다. 바람직한 우정도 있지만 통념에 어긋나는 우정도 있다. 전자는 풍부한 영감을 주지만 후자는 단순 쾌락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는 서로를 깊게 통찰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익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우연에 기대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여 골라라. 지혜로운 친구가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어리석은 친구는 근심을 달고 온다. 하지만 친구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마라. 행운도 지나치면 친구를 잃기 쉽다. 말뿐인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것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말과 예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을 수는 없다. 말뿐인 허상은 거울과 같이 비현실적인 덫일 뿐이다. 바람같이 공허한 말에 배부를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이다. 노동의 서약을 하듯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하고 전당포에 저당을 잡듯 신뢰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이 없는 나무다. 이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숙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지도 마라.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자신이 쌓은 탁월함을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다.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채가 유지된다. 신성한 것은 절제가 요구된다. 친근함이란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가치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야 할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윗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위험하고 아래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부적절하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단순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에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의 극치가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남들의 예측을 벗어나라.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라이벌 앞에서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사냥하기 쉽지만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의 수가 쉽게 간파되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그렇다고 늘 2번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마라. 상대방은 당신의 2번째 계획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적들은 늘 경계하고 있다.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는 절대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물며 게임판에서 겨루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탁월함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 노력과 능력. 탁월함에 이르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능력에 노력이 더해지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우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의 대가로 명성이 따라온다. 노력이 적으면 그만큼 가치도 낮아진다.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빛나는 명성을 얻기보다 적당히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변명일 뿐이다. 최고로 빛날 수 있는데도 보잘것없는 평범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과 기술.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은 노력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눈치를 키워라. 과거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핵심을 쉽게 간파하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이 항상 반쪽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주에 깊게 들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믿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되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라. 조롱이 아닌 명성의 대상이 되어라. 평판은 좋은 잣대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마라. 특히 호평보다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은 피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만한 일은 특히 조심한다. 평판에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미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별난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무리를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성향의 사람도 많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명성을 얻기보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은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의 찬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갈 수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라. 어떤 일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도록 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2배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 동일한 기량의 두 선수가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최초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불사조가 될 수 없다.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명성을 독차지한다. 나머지 사람이 얻는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라는 수식어 없이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그저 아류가 될 뿐이다. 천재의 능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신함으로 업적을 이뤄 영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기를 자처하며 최초가 되고자 한다. 뛰어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뛰어난 사람은 깊고 이성적인 생각, 풍부한 능력, 유쾌하며 정제된 안목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 좋은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생각이 더 좋다. 모름지기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면 쓸모없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력은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은 20대에는 의지가, 30대에는 지성이, 40대에는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고양이의 눈처럼 빛나는 이성을 지닌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분명하게 생각한다. 또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은 최고로 복된 능력이다. 이를 통해 매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재빨리 생각해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안목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요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우유부단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칼날이 아닌 칼자루로 얻어야 한다. 칼날은 날카로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을 대할 때는 공격하지 말고 적을 이용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이용한다. 적이 품은 악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적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울 수 있는 흠집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닌 적의 거울을 더 신뢰한다. 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적의 입에 오르내린 결점을 개선하거나 없앤다. 그렇기에 경쟁자나 악의를 지닌 자를 옆에 두면 더 지혜로워진다.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죗값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치만 뛰어난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껍질 속 알맹이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판단한다.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상을 잘 포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을 부여하여 선전하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의 품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신 가식이 없어야 한다. 또 그 물건이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안목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용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사람이 품은 결핍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흔한 이름을 짓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만 낮아진다.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지적 욕망을 자극하는 특별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약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를 추켜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 사람은 경험과 운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친구 관계에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우연에 기대어 사귄다. 모름지기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공통분모가 없어 친구가 되기 힘들다. 즐겁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정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사이일 수 있다. 바람직한 우정도 있지만 통념에 어긋나는 우정도 있다. 전자는 풍부한 영감을 주지만 후자는 단순 쾌락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는 서로를 깊게 통찰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익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우연에 기대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여 골라라. 지혜로운 친구가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어리석은 친구는 근심을 달고 온다. 하지만 친구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마라. 행운도 지나치면 친구를 잃기 쉽다. 말뿐인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것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말과 예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을 수는 없다. 말뿐인 허상은 거울과 같이 비현실적인 덫일 뿐이다.
바람같이 공허한 말에 배부를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이다. 노동의 서약을 하듯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하고 전당포에 저당을 잡듯 신뢰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이 없는 나무다. 이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숙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지도 마라.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자신이 쌓은 탁월함을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다.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채가 유지된다. 신성한 것은 절제가 요구된다. 친근함이란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가치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야 할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윗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위험하고 아래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부적절하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단순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에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의 극치가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